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안녕하세요, 보플리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피기클럽 여행기를 읽는 수요 랜선 독서 모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피기클럽 여행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등장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2장을 발췌해서 읽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어요? 재밌게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직접 텍스트로 읽어야 훨씬 더 재미있다는 사실. 이렇게 수요일마다 랜선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 읽기 벅찬 책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책 읽기를 독려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예요. 제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드리고는 있지만 건너뛰는 부분은 직접 책으로 읽어보셔야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질 피기클럽 여행기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2회 찰스 디킨스 랜선 독서 모임 시작해볼게요. 지난 시간 첫 번째 랜선 독서 모임에서 공지를 드린 대로 지난주에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고 오시면 이번 주에는 9장부터 19장까지 함께 읽기로 했었죠. 혹시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요약해 볼게요. 슬래머 박사와 결투를 하게 된 윙클 씨의 이야기부터 해드려야겠네요. 결투를 하러 나온 슬래머 박사가 윙클 씨를 보고는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투를 중지시켰어요. 다행히 결투는 여기서 일단락이 됩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는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리고 뚱뚱한 노신사 워들 씨가 피기클럽 회원들을 자신이 사는 농장, 딩리델의 농장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워들 씨와 피기클럽 신사들이 같이 사냥을 나가는데요. 스포츠맨 윙클 씨가 총을 잘못 쏘는 바람에 터프먼 씨가 팔을 다칩니다. 그래서 터프먼 씨가 집에 남아있는 동안 워들 씨와 다른 신사 3명은 크리켓 경기를 보러 가죠. 우리의 사랑꾼 터프먼 씨는 워들 씨의 여동생 워들 양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는데요. 터프먼 씨의 눈에는 이 워들 양이 세상 누구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정원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워들 양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크리켓 시합을 보러 갔던 남자들은 이번에도 아주 우연하게 이 낯선 남자를 만나는데요. 이 낯선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혀요. 이게 진짜 이름인진 모르겠지만 미스터 징글이라고 합니다. 크리켓 시합이 끝나고 뒤풀이에서 엄청 먹고 마신 이 사람들은 징글 씨와 함께 워들 씨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징글 씨는 아주 뻔뻔스럽게도 자신도 손님인 척 이 집에 묵기 시작합니다. 자, 징글 씨가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징글 씨는 이 집에 묵으면서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처녀 고모 워들 양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고모와 터프먼 씨를 슬며시 갈라놓기 시작하죠. 터프먼 씨는 그저 고모의 돈을 노릴 뿐이라며 정말 고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온갖 감언이설로 고모를 꼬십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8장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였고요.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터프먼 씨의 사랑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 저는 스포일링을 하지 않겠습니다. 9장 발각과 추격, 10장 징글 씨에 대한 의혹을 밝히다 이 두 챕터를 읽어보시면 낯선 남자, 이 징글 씨가 특유의 유쾌함과 뻔뻔함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아마 폭소를 터뜨리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징글 씨와의 인연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조마조마한 기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랜선 독서 모임 2회차이고요. 이번 주에는 9장부터 19장까지를 함께 읽는 주간이죠. 9장부터 19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샘 웰러의 등장입니다. 피긱 씨가 영국판 돈키호테라면 당연히 산초 판자가 있어야겠죠. 샘 웰러가 바로 산초의 역할을 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 피기클럽 여행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을 때 10장에 샘 웰러가 등장하자마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샘 웰러를 주인공으로 한 해적판 소설들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샘 웰러의 농담집이 출판될 정도였고요. 샘 웰러의 엉뚱한 화법을 구사하는 웰러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였대요. 정말 그 당시의 디킨즈는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낭독은 어디를 읽을지 좀 고민이 됐어요. 샘 웰러가 처음 등장하는 10장을 읽을까, 아니면 샘 웰러가 피긱 씨한테 하인으로 고용이 되는 12장을 읽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샘 웰러가 엄청난 재치를 발휘하는 16장을 읽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피긱 씨가 앞으로 겪게 될 사건의 전초가 되는 12장을 골라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12장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찰스 디킨스 랜선 독서 모임 제2회 피긱 클럽 여행기 찰스 디킨스 지음 허진 옮김 시공사 12장 피긱 씨의 삶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된 중요한 행위를 설명하다. 고스웨 스트리트에 위치한 피긱 씨의 집은 규모는 작지만 아주 깔끔하고 편안했을 뿐 아니라 천재적이고 관찰력 뛰어난 사람이 살기에 특히 적합했다. 거실은 2층 전면, 침실은 3층 전면에 있었기 때문에 피긱 씨는 응접실 책상 앞에 앉든 침실 거울 앞에 서든 사람이 많지 않은 고스웨 스트리트에서 각종 연령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인간 본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 세상을 떠난 세관 직원의 과부이자 유일한 유언 집행자인 집주인 바델 부인은 분주한 몸가짐과 괜찮은 외모를 가진 매혹적인 여성이었고 꾸준한 연구와 연습을 통해 타고난 요리 소질을 완벽한 재능으로 발전시켰다. 아이들도 하인도 닭도 없었다. 이 집에 사는 다른 사람이라고는 덩치 큰 남자와 덩치 작은 소년뿐이었는데 덩치 큰 남자는 하숙인, 덩치 작은 소년은 바델 부인의 소생이었다. 덩치 큰 남자는 늘 정확히 밤 10시에 귀가해서 뒷방의 유달리 작은 프랑스식 침대에 비집고 들어갔다. 바델 군은 집 근처 보도와 도랑에서만 어린애다운 놀이와 운동을 즐겼다. 집 전체가 깨끗하고 조용했고 그 안에서는 피긱 씨의 뜻이 곧 법이었다. 이 집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또 피긱 씨가 얼마나 규칙적인지 잘 아는 사람에게 이턴스윌로 떠나기 전날 오전 피긱 씨의 모습과 행동은 더할 나위 없이 수수께끼 같고 영문을 알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그는 허둥지둥 서성이면서 약 3분 간격으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끊임없이 시계를 보고 초조함을 드러내는 온갖 행동을 했는데 그에게는 무척 드문 일이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무슨 일인지는 바델 부인조차 알 수가 없었다. 바델 부인? 상냥한 그녀가 먼지를 떠는 기나긴 작업을 거의 끝냈을 때 피긱 씨가 말했다. 네, 바델 부인이 말했다. 아드님이 나간 지 한참 되었군요. 버로까지는 아주 멀잖아요. 바델 부인이 항변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피긱 씨가 말했다. 피긱 씨는 다시 침묵에 빠졌고 바델 부인은 다시 먼지를 떨기 시작했다. 바델 부인? 몇 분 뒤 피긱 씨가 말했다. 네, 바델 부인이 다시 말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살면 혼자 살 때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까요? 어머, 피긱 씨. 바델 부인은 하숙인의 눈에서 결혼의 의도를 나타내는 반짝임을 보았다는 생각에 모자 경계까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피긱 씨, 그게 무슨 질문인가요? 더 많이 들까요? 피긱 씨가 물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바델 부인이 탁자 위에 꼼짝도 않고 놓인 피긱 씨의 팔꿈치 바로 옆으로 총채를 가져가며 말했다. 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 무척 다르답니다, 피긱 씨. 신중하고 근검절약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요. 과연 그렇죠. 피긱 씨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는 바델 부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런 성품이고 게다가 세상에 대한 예리한 지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델 부인.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요. 어머, 피빅 씨, 바델 부인이 말했다. 다시 모자 끝까지 홍조가 피어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빅 씨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말할 때 늘 그렇듯 점점 더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바델 부인,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 피빅 씨! 바델 부인이 소리쳤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상냥한 피빅 씨가 옆 사람을 명랑하게 흘낏 보며 말했다. 부인과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 바델 군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렇죠? 바델 부인은 표정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피빅 씨를 숭배해왔는데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상상 속에서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피빅 씨가 청혼을 하다니, 일부러 계획했다니, 바델 부인의 아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로의 심부름까지 보내다니, 얼마나 사려 깊은지, 얼마나 신중한지. 피빅 씨가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피빅 씨. 바델 부인이 흥분으로 몸을 떨며 말했다. 정말 상냥하시군요. 그러면 부인의 수고도 상당히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피빅 씨가 말했다. 저는 수고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바델 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된다면 피빅 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을 써야지요. 피빅 씨, 제가 외로울까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 상냥하세요. 아, 확실히 그 생각은 못했군요. 제가 런던에 있는 한 항상 누군가가 부인의 곁을 지킬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피빅 씨가 말했다. 그럼 저는 분명 아주 행복한 여인이 될 거예요. 바델 부인이 말했다. 아드님도 말입니다. 피빅 씨가 말했다. 아, 불쌍한 것. 바델 부인이 어머니답게 흐느끼며 끼어들었다. 바델 군도 친구가 생기겠지요. 피빅 씨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활기도 넘치고 딱 일주일 만에 바델 군이 1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놀이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다음 피빅 씨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사랑스러운 분. 정말 친절하고 마음씨 좋고 재밌는 분이시군요. 바델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니 더 이상의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피빅 씨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꼈다. 이런! 깜짝 놀란 피빅 씨가 외쳤다. 바델 부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착하지요. 제발 생각 좀 하세요. 바델 부인 이러지 말아요. 누가 오기라도 하면.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바델 부인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사랑스럽고 상냥하고 친절하신 분.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 찰싹 달라붙었다. 아이고 깜짝이야! 피빅 씨가 격하게 몸부림치며 말했다.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부인. 부인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리 타이르고 간청해도 소용없었다. 바델 부인이 피빅 씨의 품에서 기절했기 때문이었다. 피빅 씨가 바델 부인을 의자에 다시 앉힐 틈도 없이 바델 군이 터프먼 씨와 윙클 씨, 스노드 그레스 씨를 안내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깜짝 놀란 피빅 씨는 꼼짝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랑스러운 짐을 품에 안고 서서 인사도 설명도 없이 친구들의 표정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친구들도 그를 바라보았고 바델 군은 모두를 빤히 보았다. 피귀 클럽 회원들은 너무나 놀랐고 피귀 씨는 너무나 당혹했기 때문에 바델 군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더없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네 사람은 바델 부인이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똑같은 자세를 유지했을 것이다. 커다란 황동 단추가 반짝이는 딱 달라붙는 코듀로이 정장 차림의 소녀는 영문을 모른 채 깜짝 놀라 문간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마음에 어머니가 어딘가 다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점차 떠오르자 피기 씨가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직감하고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바델구는 난폭한 흥분 상태로 팔에 온 힘을 실어 꼬집고 때리며 위대한 신사의 등과 다리를 공격했다. 이 꼬맹이 좀 떼어주게. 피긱씨가 괴로워하며 말했다. 정신이 나갔군. 대체 무슨 일입니까? 놀라서 말을 잃었던 피기클럽 회원 3명이 말했다. 나도 모르겠네. 피긱씨가 셀쭉하게 대답했다. 이 꼬맹이 좀... 윙클씨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아이를 방 저쪽 끝으로 떼어놓았다. 자, 이제 다 같이 부인을 아래층으로 옮기도록 하지. 아, 전 이제 괜찮아요. 바델 부인이 가냘프게 말했다. 제가 아래층으로 모셔다 드리지요. 늘 정중한 터프먼 씨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여전히 흥분 상태인 바델 부인이 외쳤다. 그렇게 해서 바델 부인은 부축을 받으며 애정 넘치는 아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도저히 알 수가 없군. 친구가 돌아오자 피긱씨가 말했다. 저 부인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나는 그저 하인을 하나 쓸까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자네들이 도착했을 때 본 상태가 된 걸세.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정말 그렇군요. 새 친구가 말했다. 그래서 정말 어색한 상황이 되었지. 피긱씨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헛기침을 하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주고받았다. 피긱씨도 그러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의 의심을 알아차렸다. 세 사람은 분명 피긱씨를 의심하고 있었다. 복도에 사람이 있는데요. 터프먼 씨가 말했다.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일세. 피긱씨가 말했다. 오늘 아침 버로에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지. 들어오라고 해주겠나, 스노드그레스? 스노드그레스 씨가 피긱씨의 말대로 하자 세뮤얼 웰러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를 기억하는가? 피긱씨가 말했다. 그럼요. 샘이 거드름을 피우듯 한쪽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참 묘한 시작이었지만 그 사람이 선생님보다 한 수 위였지요. 안 그렇습니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이제 그 일은 상관없네. 피긱씨가 얼른 말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깨나. 감사합니다. 샘이 말했다. 그는 흰 모자를 문 앞 층계참에 두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저게 보기에는 썩 좋지 않죠. 샘이 말했다. 하지만 써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챙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주 멋진 모자였죠. 하지만 챙이 떨어져서 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좋지요. 저는 통풍 모자라고 부른답니다. 웰러 씨는 말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피기클럽 회원들을 보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자, 여기 있는 신사분들의 동의하에 내가 자네를 불러온 이유를 말해주겠네. 피긱씨가 말했다. 그게 중요한 점이죠. 시원하게 내뱉으세요. 아들이 1파딩짜리 동전을 삼켰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요. 우선 자네가 현재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네. 여러분, 그 말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 저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려는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웰러 씨가 대답했다. 자네를 고용하려고 거의 결심을 굳혔다네. 피긱씨가 이렇게 말했을 때 평온하고 너그러운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러셨습니까? 샘이 말했다. 피긱씨가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벌스는요? 샘이 물었다. 1년에 12파운드. 피긱씨가 대답했다. 제복은요? 2벌. 일은요? 내 시중을 드는 걸세.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이 신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계약서를 쓰시죠. 샘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중들 주인은 한 분이고 조건은 동의합니다. 일자리를 받아들이겠나? 피긱씨가 물었다. 그럼요. 샘이 대답했다. 제복은 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추천장을 받아올 수 있나? 피긱씨가 말했다. 그 문제는 화이트하트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시지요. 샘이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올 수 있겠나? 여기 제복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입었을 겁니다. 샘이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저녁 8시에 오게. 피긱씨가 말했다. 자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족스러우면 제복을 주겠네.
웰러 씨의 품행을 알아보니 어느 견습 하녀와 관련된 사랑스럽고 무분별한 사건만 제외하면 나무랄 데가 없었으므로 피긱 씨는 그날 밤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했다. 위대한 피긱 씨는 공적인 일뿐 아니라 사적인 일을 진행할 때에도 특유의 신속함과 활기를 발휘했기 때문에 신품과 중고품을 모두 취급해서 치수를 재는 귀찮고 불편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크고 편리한 신사복 가게로 새 하인을 데려갔다. 밤이 되기 전에 웰러 씨는 PC라고 새겨진 단추가 달린 회색 외투, 모표 달린 검은 모자, 분홍색 줄무늬 조끼, 가벼운 반바지와 각반, 그 밖에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필수품들을 갖추었다. 다음 날 아침 환골탈태한 웰러가 이턴스윌행 마차 바깥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내가 하인인지 마부인지 사냥터 관리인인지 씨 뿌리는 사람인지 모르겠군. 넷을 다 합친 것 같잖아. 뭐 어때? 기분 전환도 되고 볼 것도 많고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래서야 불평할 것도 없지. 피깃감은 만만세다. 피긱 씨와 바델 부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샘 웰러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 수요일 랜선 독서 모임에 9장부터 19장까지 읽어오시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요약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점점 늘어나고 사건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이 막 동시에 중첩해서 벌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재미가 반감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독서 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책을 읽는 모임이니까 지나간 사건을 요약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흥미를 북돋는 편이 독서의 흥미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지금까지 여행작가 배나영과 함께하는 피기클럽 여행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